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청 조사 사국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11일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청 조사 사국이 투입된 것으로 봐서는 특별 세무조사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2020년에 조사를 했을 때 그때 420억 MBK 파트너스가 추징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청 조사 사국의 세무조사 시작은 이 MBK 파트너스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인에 대한 적대적 M&A에 더해서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죠. 이 기습적인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직전에 기업어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주장을 하면서 김병주 회장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죄를 출연해라 라는 게 피해자와 정치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김병주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태의 전말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날로 홈플러스 사태의 파장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병주 회장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병주 회장 1963년 10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해버퍼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간 데는 아버지가 굉장히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고요. 미국 대학 우등생들의 친목단체인 파이베타 카파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자전적 소설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교육열이 아버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금융권에 취업하겠다라는 아들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사무실 곳곳에 전시된 미술품을 직접 골랐을 정도로 예술적인 어떤 그런 조예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골드만삭스로 돌아와서 뉴욕 본사 또 홍콩 지사 등에서 4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고 그 뒤에는 살로만 스미스 바니로 직장을 옮겨서 여기서 또 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40억 달러 외평채 발행 작업에 참여한 적도 있었죠. 99년도에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입사를 해서 2000년에 한미은행 인수를 주도하면서 그때 한 7천억 정도를 수익을 남겨가지고 사모펀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립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를 설립을 하게 되죠. 이 MBK 파트너스라는 그 이름은 영문 이름이 김병주 회장의 영문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그 앞자를 따서 MBK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2007년에 MBK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2022년 MBK 파트너스의 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박태준 포항제철을 세우는 주역이었죠.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 박경아 씨가 김병주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미국 파슨즈 디자인 스쿨에서 박경아 씨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예술, 화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둘째 아들은 2014년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세계 우승할 때 그때 이제 선수로서 맹활약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인트폴 고등학교, 그로튼 고등학교와 같은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동서가
윤영각 전 파인스트리트 회장입니다. 이 윤 회장은 박태준 전 총리의 맞사위죠. 삼성 KPNG를 20년 동안 이끌고 물러나서 이 사모펀드 회사 파인스트리트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2020년에 자전적 영문 소설 오퍼링 재물, 우리말로 재물, 이것을 쓴 적도 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문학도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책 읽기라고 대답하는 것이 김병주 회장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MBK 파트너스가 반외국 자본 정서로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일찍부터 뭐 외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죠. 국내 법인이긴 한데 이 종종 먹튀 논란, 외국 자본 논란,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논란에 오르내리는 게 또 김병주 회장과 MBK 파트너스이기도 합니다. 김병주 회장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2015년 개인적 이유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해외에 많이 머무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최초로 UN 책임투자 원칙에 서명하고 해마다 이 사회 책임 투자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그러한 사모펀드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자산가 순위에서 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조 3천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돼서 당시에 이재용 삼성 회장을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었죠. 평소에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장학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 2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역대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한 동양인 가운데 최대 금액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 돈으로 김병주의 아버지 김기영 씨의 이름을 따서 KY 김 빌딩을 지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이제 이번 홈플러스 사태 등등이 나오기 전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여기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전에 2027년 2월에 서울시립도서관 서대문에 건립되는 여기에 300억 원을 개인적으로 기부해서 그 이름이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으로 지금 5층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도서관, 이 맨해튼에 있는 건데 여기에 뉴욕 시립도서관 지점이 김병주의 이름을 따서 킴센터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홈플러스 사태, 이거에 대한 피해가 날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외침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 김병주 회장이 있습니다. 사죄를 출연해라, 대국민 사과를 해라,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